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뉴스와이드 김영준입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셨는지요? 만약 못하셨다면 5월 9일 대선 당일날에는 꼭 행사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요, 각 정당 주요 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요, 미리 좀 시청자분들께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5분만 모시고 90분 장장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또 중간에 저희가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할 코너가 있어서 일단 오늘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TV 토론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을 1분 정도로 제한하고요. 반론도 한 차례 한해서 1분으로만 드리는 걸로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와이드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캠프가 오는 판세와 막판 승부수는 뭘까요? 물론 이제 오늘요, 이제 D-4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하지만 캠프 관계자들이 볼 때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할 거예요. 시간이 더 있으면 판세를 바꿔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 겁니다. 자, 그래서 D-4,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에서 각 캠프가 보는 막판 판세와 그리고 우리가 비장의 승부수는 뭘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인데 그 적으시는 동안 제가 한번 판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들이 분석하는 이것과 실제 이 캠프 관계자들이 쓰신 답변이 얼마나 일치할지 보겠습니다. 대선 D-4 막판 승부수는 문재인 후보 볼까요? 국민 대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 통합 행보로 중도를 공략하지 않겠느냐.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복당 의원 친박 모두 용서하자. 보수 재결집을 노리지 않겠느냐.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입니다. 문재인 홍준표는 과거 갈등이다. 당선 땐 유승민 심상정과 함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탈당 공분을 표심으로 2040을 공략하고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5번 찍으면 4표가 아니라 1타 3표다. 지지율 오름세로 막판 새몰이에 나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언론들이 분석하는데 실제 각 캠프가 보는 막판 판세와 승부수는 뭘지 기호 순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대표에서 나오신 박용진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한 40% 안팎으로 저희 후보가 안정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안정적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살얼음 판세로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녁에 온 나라가 알게 되는 그런 아주 정보의 전파력이 상당히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거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고요. 또 홍준표 후보 측이 보수 결집을 어쨌든 이뤄내는 모양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지지층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지층이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조직력을 10초 남았고요. 당 조직을 최대한 가동해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대표에서 나오신 정준길 대변인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자 필승론을 전제하에 선거 전략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마지막 관건은 역시 보수 대결집이라고 보고요. 보수 대결집을 제대로 해놓으면 사자 구도하에서 반드시 필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에 대해서 일흥 나오는 지난 5월 2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강 2중 2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2강 1중 2약이라고 보고요. 최종적인 승부는 35% 플러스 알파를 누가 하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외형적으로는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약 40% 전후한 지지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때문이고 10초 남았고요. 그러한 부분을 빼면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35% 아래인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대표에서 나오신 정기남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먼저 정치가 대선이 끔찍한 보복의 정치로 회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뭐 국민들이 세월호 관련 의혹을 보도에 댓글이라도 달면 고발하겠다. 또 우리 홍준표 후보는 SBS 사장 8시 뉴스 싹 없애버리겠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증오와 보복의 정치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양극단의 패권 세력이 살아나면 다시 분노의 정치, 분열의 정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 녹색 선거 혁명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정성으로 국민 감동을 일으키는 전략으로 막판까지 임할 것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군산상고 기억하십니까? 숨어있는 25%,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합리적 개혁 세력에 네. 희망하는 유권자들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감동을 만들어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자, 이제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진수희 본부장님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창 프로야구 시즌이라 야구에 빗대서 아하.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반에는 우리 후보 인지도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약했고 또 창당하자마자 대선을 맞다 보니까 이 당세가 좀 취약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특이한 방향으로 흘렀잖아요. 처음에 반기문 바람, 안희정 바람, 안철수 바람에 이어서 지금 막바지에 유승민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바람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과 지지와 후원을 지금 해주고 계시고요. 여론조사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글 10초 트렌드에서 남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5월 5일 오늘부터 1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월 정리해볼까요? 9일 네. 투표함 열어보면 반드시 끝내기 홈런으로 기결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호 5번 심상정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배진교 대변인의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에서도 평가했듯이 심쿵 상승세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두 자릿수를 넘기거나 두 자릿수를 근접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금 현재 1강 2중 이야기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시는데 1강 3중에 판세로 돌아섰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상승세를 가져온 동력은 바로 청와무성 시여 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직접적으로 호명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심상정 후보가 TV토론에서 대변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강력한 지지가 지금 모여져 있고 오늘 사전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결과로 놓고 보더라도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남았습니다. 대선인 만큼 정권 교체를 넘어선 대한민국 대개혁에 대한 의지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친 김에요. 이제 이번 방금 들으신 발언은 몸풀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쓰는 판넬 마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 관계를 보면 물고 물리는 어떤 지지사슬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 물리는 지지사슬 가장 강력한 라이벌 후보는 물론 후보 입장에서는 없다, 라이벌 후보 없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후보가 누군지 견제 대상이 누군지 한번 적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 읽어드릴게요. 앞서 그 판넬에서요. 이제 막판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 막판 의혹, 가짜뉴스, 그리고 오늘 마감된 이틀간에 걸쳐 마감된 사전 투표도 있겠고요. 마지막에 진영 결집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도 변수로 언론들이 꼽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기호 1번 순으로부터 자 가장 강력한 라이벌 후보를 누굴 꼽을지 박용진 대변인 얘기부터 1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굳이 이제 고르자면 네. 안철수 후보가 가장 두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보면요. 첫 번째 질문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물었을 때는 대답하지 않는 뭉답초로 빠졌다가 두 번, 세 번 이른바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쥐어짜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안철수 이렇게 하는 충성도가 약한 층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다고 그래서요. 막판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두렵다고 굳이 정한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네. 진짜로 걱정은 홍준표 후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정치 품격상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도 상당히 많고 어제 하신 말씀인가요? 이제 친박도 다 용서하자. 누구 마음대로 친박을 다 용서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지금 한 20% 정도 받고 있는데도 저렇게 그 탄핵 국면을 몰고 왔던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이런 잘못, 네, 10초 문제점 이런 남았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 다 까먹는 발언, 셀프 면죄부 발언 하는 정도라고 그러면 네. 홍준표 후보가 30% 받으면 박근혜 돌아옵니다. 네. 두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주게 감사드리고요. 정준길 대변인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명의 후보가 유력 후보가 있고요. 그 가운데 사실상 4명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싸움 가운데 본인이 잘 해야 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될 일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누가 이렇게 두려운 상대다 이렇게 말할 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를 든 이유는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제2의 이정희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이번에 본인이 뭐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 재미난 건 뭐냐면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후보자 토론회에서 오히려 다른 우리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10초 바른정당에 남았습니다. 대해서 합당할 거냐, 단일 후보 할 거냐라고 물어봤지만 본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기남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일 것 같습니다. 홍찍문, 선거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막판 판세를 가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바닥 민심, 빅데이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입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자체적인 분석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5% 범위 내에서 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일정 부분 보수 세력 결집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우파 플러스 알파에는 성공했지만 홍준표 후보의 막말 또 내지는 품격 없는 보수의 모습, 파시스트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합리적 개혁 세력을 지향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 홍준표 후보로는 문재인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여론들이 10초 만들어지면서 남았고요. 네. 막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은 홍 찍으면 문재인 된다라는 그런 포비아가 정리할까요?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승리를 담보하게 될 것이다. 네, 진수희 본부장님 얘기 1분 듣겠습니다. 저 위에 심상정 후보를 쓴 이유는 그 개혁의 방향성은 좀 다르지만 개혁 의지 그리고 이 진정성 이런 면에서 이제 많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네. 이 홍준표 후보는 두려워하는 후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두려워하는 후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는 후보라는 의미로 제가 홍준표 후보를 여기다 지적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 이게 능력이나 내놓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자질이나 소양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대한민국 그 대통령이 홍준표 후보가 된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망신스럽고요. 특히 헌법 수호의 가장 남았고요. 최고의 책임을 가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고 탄핵 불복하고 헌재 재판관을 능멸하는 언사를 정리해볼까요? 서슴지 네. 않는다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걱정하게 하는 그런 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론 기회는 한 차례 있습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 1분 드릴 테니까요. 반론 기회는 적절할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진교 대변인의 얘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유승민 후보가 저희 심상정 후보와 함께 20대에서 가장 호감과 공감을 받는 후보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자유한국당 후보께서 저희 심상정 후보를 제일 무서워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시원한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심상정 후보는 이번 대선의 목표가 정권 교체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대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의 최종 정점은 바로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겨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치 10초 세력으로 남았고요. 남아있지 않기를 심판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그럴게요. 반론 기회 1분 드리겠습니다. 한 차례입니다. 1분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표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빅데이터나 SNS와 관련된 주장들이 각 당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트럼프가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힐러리를 이겼다는 주장은 다 똑같은데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보도를 해야 국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팔로우 수가 민주당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댓글 수는 12배, 공유는 한 7배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10초 당이 남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언론에서 검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아이템당 한 차례 반론 기회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혹시 반론 기회를 안 쓰시면 저희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지금 저희가 판넬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할 텐데 지금 선거 국면을 보면 후보들마다 유세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찍으라고 한다. 그리고 손을 내미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선거다. 심상정 화이팅 외치고요. 홍준표 후보. 또 심상정 후보는 굳세어라 유승민. TV 토론 때 했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보수에서는 유승민, 진보는 심상정 후보를 찍어달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통합정부 구상 바른정당도 장관 명단 포함 가능하다. 홍준표 후보는 들어와 여기서 했죠. 들어와 친박 징계 풀고 바른정당 복당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련 발언 들으시면서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다른 후보를 찍으라는 지금 이상한 선거 전략을 쓰는 속내, 각 캠프가 바라보는 속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이 총평의 속내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쓸지 한번 적어주시고요. 그동안의 관련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친박들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었다. 당원권 정지된 분들 지금 나갔던 이정현이 그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그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사무총장은 적각 당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오늘이라도 비대위 열어가지고 모두 이 절차 정리해 주도록 사무총장 어디가 분? 문재인 후보는 커다란 개파 함께 정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민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1번, 2번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3번, 4번, 5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참 열심히 하셨고 끝까지 같이 완주해서 좋은 아름다운 경쟁하기 바라고 뭐 그런 덕담을 해주셨다니까 정말 고맙네요. 안철수 후보도 끝까지 선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도 안철수 후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부산에서도 저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예. 우리 유승민 후보님 가슴 아프시겠지만은 오늘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 지르고 야반 도주한 격인데, 예? 저는 정치 철새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경우가 없는 정치 행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 분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시라. 우리 유승민 후보님 힘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배배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 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어떤 정의에 동의하는 분하고는 그 누구나 상관없이 개혁적 보수 또 합리적 진보 진영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그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고 어제 제가 이것을 마지막 보고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개혁적 보수 뭐 그럼 바른정당이나 이쪽까지는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당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한 분 한 분의 그 정의에 동의하느냐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치열한 대선 전국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손도 내밀고 덕담도 해주는 모습 훈훈해 보이긴 합니다만 뭔가 전략이 숨어있진 않을까요? 그 속내를 이제 1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1분 시작하시죠. 아니 상대에 대한 덕담은 뭐 상관이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보수 찍으려면 유승민 찍고 진보 찍으려면 심상정 찍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좀 난해한 전략이어서요. 제가 이게 써놓은 건 뭐냐면 이런 이게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흥얼흥얼한 노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찍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왜 나를 찍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문 패권 얘기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통합을 만들어 나갈지만 잘 설명하시면 되지 남의 당 걱정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화면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친박 다 용서하자고 얘기하시는데 기가 막힐 따름이죠. 친박 패권에 때문에 만들어진 국정농단 이것에 대해서 셀프 하면하고 셀프 면죄부 내겠다고 하는 거 10초 남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찍문이요? 아닙니다.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 돌아옵니다. 큰일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정종길 대변인 얘기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 남당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더니 본인이 바로 그렇게 바로 남당 얘기하면 안 되죠. 안철수 후보가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프레임을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국민들한테는 강자와 약자의 대결로 보이죠. 그리고 약자 사이에서 내가 골목대장 해보겠다. 그런 걸로 이제 들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두 사람을 찍어달라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상정 후보는 본인의 마음에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진보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민주당 가짜 진보예요.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짜 진보라고 정확히 선언해 주는 것이 정의당이 사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정기남 위원장님 얘기 1분 들어보겠습니다. 정준길 대변인도 저희 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패권 정치, 분열 정치, 분노의 정치, 과거의 정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전술이 아닌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공동정부의 구체적인 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이번 TV토론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스타로 또 떠오르셨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 대개혁의 과제를 해내는 진정한 통합정부, 하고 싶은 진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결국은 국민적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당 구조를 혁파해내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시간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진수희 본부장님 얘기 1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
응원하는 거는 저는 그야말로 그거는 정의의 관점에서 응원하는 것이지 무슨 이 계산이 숨겨져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홍준표 후보 보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정당이나 후보가 용서 한 해 만에 용서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럴 때 이제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안철수 후보 굉장히 아름답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유승민 후보의 경제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경제 위기에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 유승민 후보 지지해주고 그냥 그만두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후보 쪽에는 우상호 10초 선대위원장께서 남았고요. 심상정 후보 쪽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합정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반통합적인 선거 전략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배진교 대변인 얘기 마지막으로 1분 듣겠습니다. 네, TV 토론 때 우리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너무 인상적으로 국민들께서도 바라보신 것 같아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얘기가 있듯이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진정한 진보와 그다음에 건전한 보수가 가치와 정책을 경쟁하면서 국민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최근 국민들의 지지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다른 후보들께서 저희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네. 사실은 한여름밤의 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용진 대변인이 반론권을 요청하셨으니까 한 차례 안에서 1분 들어보겠습니다. 하시죠. 어차피 한번 써야 될 반론 이 기회에 좀 쓰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사표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이 하시는 투표에 사표라는 건 있지 않죠. 전략적 투표 국민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덕담 수준이죠. 다른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겠다 혹은 화이팅해라 이런 얘기는. 근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바른당 이탈자들 다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친박 패권도 이때 슬쩍 묻어가면서 친박 패권으로 국정농단을 일으켰던 사람들에서 셀프 사면하겠다, 셀프 면죄부 발행하겠다. 이거는 정말 큰일이다. 후한무치한 일이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 개인의 어떤 품격 문제를 떠나서요.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분명합니다. 제가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10% 밑에 있을 남았고요. 때는 별 걱정이 없었는데 이분이 20% 넘고 30% 가잖아요.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 돌아옵니다.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부터 사면할 거예요.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가 감옥 밖으로 나와서 네. 다시 청와대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정리하시죠. 걱정이 듭니다. 네. 자, 먼저 지금 발언권 신청 순서를요. 일단 배진교 대변인 먼저 하셨으니까 그거 좀 세워주실래요? 한마디만 합시다. 딱 한마디만 하시고 그 패널 치우시고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 배진교 대변인 반론권 한 차례 안에서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네, 사표론과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심상정을 찍으면 사표가 아니라 1타 3피다. 1타 3표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을 찍으면 탄핵 정국에서 촛불 국민들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첫 번째 60년 적폐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인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개혁과 보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심상정 후보가 진보 정당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대개혁을 위해서라도 심상정 후보의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는 대단히 유의미한 것이고 그 힘이 있을 때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는 통합 정부가 개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내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준길 대변인 먼저 하셨으니까 진수희 본부장님 하실래요? 그러면 예. 진수희 본부장님 1분 드릴게요. 한 차례 한해서 네. 1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예,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도, 그다음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진보 쪽으로.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고요. 우리 대한민국호도 순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균형을 잡아 주시되
정말 낡고 부패하고 온갖 기득권 세력 그냥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이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하지 마시고요. 정말 새롭게 보수를 혁명해서 정치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순항하게 하고자 하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뚝심과 또 강단 있는 우리 유승민 10초 후보에게 남았고요. 많은 지지를 좀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정준길 대변인 반론 1분 들어보겠습니다. 한 차례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 1타 3피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홍단으로 간단하게 날라고 합니다. 3점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안찍문입니다. 과거에 안 후보가 좀 여론조사 결과가 좋을 때 모르나 지금 이미 2강 1죽으로 상황이 바뀌었고요. 오히려 안을 찍으면 문이 됩니다. 그리고 문찍망입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월맹의 승리를 보고 진실의 승리라고 하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반도의 정책이, 한반도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한반도 정책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후보가 만약에 를 찍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을 찍으면 홍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점수 많이 안 냅니다. 홍단 3점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정기남 위원장도 지금 마지막 이제 네 분은 다 하셨고 하시겠습니까? 1분 한 차례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1분. 심상정 후보 1타 3피 얘기하셨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는 일석삼조의 후보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대선처럼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 구조를 이번 기회에 걷어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정치를 걷어내고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는 다시 과거가 아닌 분열의 정치, 패권의 정치를 넘어서 미래의 정치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철수 후보는 진정한 협치와 통합을 이루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큰 틀을 통해서 국가 대계획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점점 이렇게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만 주세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 표심에 호소하는 그 후보들의 절박함이 그 어느 때보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 자, 일단은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각 당의 선거 전략은요, 자기 당 포함하고 일단, 그리고, 다른 경쟁자지만, 이 당의 후보는 괜찮더라. 이런 것도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적으신 동안 한번 제가 판넬을 좀 보겠습니다. 한 표 주세요. 유세의 정치학. 언론들에서는 최근에 보도가 됐죠. 이 문재인 후보의 피멍든 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아픈 게 됐습니까? 악수하는 게 고맙죠. 홍준표 후보는요. 무기는 이것뿐이다. 역전하겠다. 그러면서 내 무기는 휴대폰밖에 없다. SNS에 글 올리며 소통한답니다. 안철수 후보 국민 속으로 120시간 지금 도보 유세를 하고 있죠. 거꾸로 가는 정치 역사흐름 믿는다. 선거일까지 국민 속으로 민심대장정이다. 자, 유승민 후보.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순신 갑옷을 입고 깜짝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세할 때요. 이학재 의원의 582km 국토대장정까지. 심상정 후보 촛불세대와 함께 촛불 대통령 될 것이다.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의 퍼포먼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얘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홍세 거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협감을 할까요? 사전투표 25% 문재인과 불협할 수 있다. 자, 이제 의대문 아닙니다. 네. 큰일 납니다. 의대문. 내가 이 제천에 오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울고 없는 밥잔치 준비됐습니다. 울고 없는 우리니마 낯선 천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 진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저는 경북대 가려고 했는데요. 아, 저는 경북대 근처에 집이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이거 걷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대구에 걸을 대박. 겁니다. 네. 대박 내겠습니다. 네.
이 12척의 배에 우리 국민 모두를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유승민 대통령 심상정의 심부름 센터. 개혁하기 딱 좋은 날씨네. 가자.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이것이 정의다. 심상정의. 네. MBN은 대선 방송 국면에서 공정과 신뢰, 품격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후보별 영상은요, 저희가 초단위까지 공평하게, 공정하게 재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벅차긴 할 겁니다. 1분 내에 자당의 평가, 또 그리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평가 한두 군데도 해야 되니까요. 자, 하지만 약속된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 문재인 후보만 평가하려고 그랬는데요. 다른 당도 하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까지 같이 할게요. 일단 통합정부론을 내세워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을 함께 힘 모아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 저는 뭐 당연하기도 하고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 대세론 이런 걸 내세운 건요. 대세론은 대세론 그 자체가 가장 그 위험한 일이고요. 대세론 자체가 가장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선거 전략으로 경선 과정이든 그 이후든 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았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아까 홍단으로 점순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피박 쓰시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박 패권 그 국정농단자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용서해서 다 그 당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셀프 사면하겠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시다가 홍단은커녕 피박 쓰면 더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준수 감사드리고요. 정준길 대변인 1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번 선거는 사실 안보관과 대북관이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근데 점차 진행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의 정직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무능한 후보다라는 두 가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정직성 문제는 송민순 장관 대북 유엔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의 잘못된 발언들, 오락가락 발언들 다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 그 사건과 관계돼서도 본인이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국민들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그토록 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가 되는데도 제대로 지금까지 설명 못해서 오늘 또 다른 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능의 문제는 640만 불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중에 100만 달러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에서 전달됐어요. 근데 그것도 몰랐고, 총무비서관이 12억 5천만 원을 횡령하는데 그것도 몰랐고, 사돈이 음주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것도 전부 몰랐답니다. 정리할까요? 아무것도 몰랐던, 책임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이제 정기남 위원장님 얘기 1분 듣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엄청난 SNS 댓글 부대 부럽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덮어버립니다. 문자폭탄, 고소고발,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부럽기도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데 부족했습니다. 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로 나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플러스 알파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보수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막말, 스트롱맨이 아니라 푸어맨으로 보여집니다. 천박입니다. 유승민 후보 개혁 보수의 길을 꿋꿋이 지켜낸 소신, 평가받을 것으로 봅니다.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TV토론 유심히 봤습니다. 10초 남았고요. 국민적 평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철수 후보 TV토론 등을 통해서 지도자 등 면모를 보여주는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민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막판 대역전 만들어내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수희 본부장님에게 1분 듣겠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후보 막강한 조직, 새, 그리고 그 돈 굉장히 부러웠고요. 그러나 1위 하는 후보치고는 이 토론, 또 그다음에 재수하는 후보치고는 토론을 보면서 재수하면서 왜 이렇게 준비가 덜 됐지 하는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뭐 잘한 거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찾기가 좀 힘들고요.
이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말 뜻을 잘못 알고 있는지 막말하는 게 곧 굉장히 이 강한 걸 나타내는 것처럼 하여튼 자질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다. 특히 아니 결혼을 반대한 자기 처가 그 장인 장모를 너무 함부로 표현하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실망했다는 10초 말씀을 남았고요. 드리고요. 안철수 후보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준비된 내용을 토론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하는 거는 조금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는 제가 뭐 다들 평가가 비슷하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얘기 안 할 거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역시 토론과 메시지 전달력이 매우 뛰어났다 하는 네. 평가를 드립니다. 시간 준수 감사드립니다. 배진교 대변인 얘기 마지막으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스스로가 진보정당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 보고 민주당을 가짜 진보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친북 좌파라고 하는 색깔론을 더 씌운 것의 연속선상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직접 사표론을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촛불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국민 대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 보면 많은 촛불을 들었던 유권자분들은 민주당과 그다음에 정의당이 합쳐서 60%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쓰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서로 그동안의 사표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남았네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승민 후보 요즘 많이 어려우신데 정말 그 뚝심으로 새로운 건전 보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 안 어려워요, 이제. 네. 다섯 분 모두 시간 준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 지금 온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자, 잠시 식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었죠? 후보들의 발언 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후보들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앉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따로 놀지 않고 또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적대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그게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세상 아니겠습니까? 까막무늘에 엄마를 둔 그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민들의 예환과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홍준표를 5월 9일 날 꼭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그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번, 2번, 2번, 1번 이렇게 반복되어 왔던 악순환을 끊고 정말로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개혁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합하고 반드시 개혁들, 과제들 이루어내겠습니다. 저와 바른정당이 이 개혁 보수 노선을 원칙을 지키고 이 노선을 아무리 어렵더라도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가면 저는 뭐 이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로 결집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유권자들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행에 과감하게 끊고 내 삶을 바꾸는